이 시간에는 4.2 2차 곡선의 극선과 접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P점이 원의 중심 C가 아닌 P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 P의 극선, P에 대한 이 원의 극선을 했었죠. 이 극선은 앞에서 어떻게 찾아갔냐면 중심에서 B까지 P로 연결하는 어떤 유형직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P에서 이제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에서 이 접선을 그리면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이 Q라고 그러면 이 점은 이 원에 대한 P의 반전이었죠. 그러면 이 P를 지나면서 이 유형직선 CP에 직교하는 직선, 이게 이 직선이 우리가 P의 극선이었습니다. 원에 대해서 이런 극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극선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방정식에 아주 쉽게 극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2차 곡선이라는 것은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 상황에서도 이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2차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2차 곡선이 방정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1 x의 제곱 더하기 A2 y의 제곱 더하기 2b xy 더하기 2c1x 더하기 2c2y 더하기 d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이니까 A1, A2, B 이게 동시에 0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한 점 P가 주어져 있습니다. P 이것의 좌표는 x0, y0인데 이것은 이 2차 곡선 위에 있는 2차 곡선의 자, 2차 곡선의 중심이 아닌 점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2차 곡선, 이 주어진 2차 곡선에 대한 이 P의 극선은 정의가 뭐냐면 방정식으로 쓰면은 우리 그 위에 주어진 2차 곡선의 x의 제곱 대신에는 x0, x 여기 x0은 이 P점의 x좌표였습니다. 더하기 a2 y 제곱 대신에 y0, y 여기 y0은 P점의 y좌표였습니다. 더하기 2b xy 이것 대신에 b x0y 더하기 xy0 더하기 이 C1x 대신에 C1x 더하기 x0 더하기 2cy 대신에 C2y 더하기 y0 더하기 d는 0 이것을 우리가 이 주어진 2차 곡선에 대한 P의 극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원에서 이제 점 P에 대한 극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됨을 우리가 원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함을 알고 있죠. 근데 2차 곡선인 경우에, 즉 타원, 포물선 타원인 경우에 이 점 P, 중심이 아닌 점 P에 대해서 이 P의 극선을 이 방정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타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묶고 y에 대해서 묶고 상수항에 대해서 묶어보면, 자 x에 대해서 묶어보면 a1 x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여기죠, by0 더하기 c1x,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묶으면 이제 y에 대해서 묶는데 x0부터 먼저 쓰면 bx0 더하기 aey0 더하기 cey 더하기 이제 상수항은 a1부터 쓰면 c1x0 더하기 그 다음에 cey0 더하기 d는 0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와 같이 나타냈다. 여기서 보면은 위에 주어진 그 2차 곡선의 그 중심이라는 것은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주어진 2차 곡선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만약에 C 좌표가 뭐 x1, y1이면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a1,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1 이것은 0, 그리고 a1, x 저기 아니죠, 여기 위에 이거 b, x1 더하기 a2, y1 더하기 c2는 0, 이 두 개를 만족을 하면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심에서는 스타로부터 알 수 있는 부터 이제 중심의 극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 P점이 중심이면은 이 X의 개수가 0이고 Y의 개수가 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1차 직선이 안 되죠. 그래서 중심의 극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선을 정의를 할 때 그 2차 곡선의 중심이 아닌 점을 가지고 정의를 했죠. 근데 이 스타를 보면 그 중심이 아니면 이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의 극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어떤 점의 극선이 만약에 그 점을 전하는 어떤 직선이 그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조와 점렬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원에서 했습니다. 그대로 2차 곡선에서도 똑같은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다음의 정리에서 볼 겁니다. 자, 2차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2차 곡선이 방정식으로 a1 x의 제곱 더하기 a2 y의 제곱 더하기 2b xy 더하기 2c1x 더하기 2cey 더하기 d는 0,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 x0 y0, 이게 이제 그 주어진 2차 곡선의 중심이 아닌 점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만약에 조건이 하나가 붙었냐면, 자 이제 P를 지나면서 2차 곡선과 이 주어진 2차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 A,
만나는 유양직선 뭐 이것을 PK라고 이렇게 둡시다. 이것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할 때,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극선에 대한 걸 찾는데, 이제 점 Q가 이제 유양직선 존재하고라고 합시다. 존재하고 점 Q가 유양직선 PK에 놓여 있을 때 다음을 알 수가 있다. 뭐냐면 Q가 이 주어진 2차 곡선에 대한 P의 극선에 놓여 있다. 극선에 놓여 있다.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PQ는 AB. 자, AB는 PQ를 조화롭게 나눈다. 또는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되죠. 이제 PQ는 AB를 조화롭게 나눈다. 우리가 이것과 동시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화 점유할 때, 자, 이 PA, PQ, PB가 조화 점열이라는 거죠. 식으로 쓰면 PQ 이 거리분의 1, 이것은 PA 분의 1과 PB 분의 1, 이것의 중점이다 하는 건데, 자, 점 Q가 이걸 만족하는 게 이제 Q가 P의 극선에 놓여 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뭐 원과 비슷하게 타원이라면 상황이 이런 거죠. 타원이라면 어떤 점 P가 이제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 바깥에 있을 때 어떤 유양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에 어떤 점 K가 있어서 유양직선, 그래서 지금 두 점에서 만나죠. A, B. 이럴 때 이제 이 유양직선에 놓여 있는 어떤 점 Q에 대해서 이 Q가 이 A, B를 PQ가 조화롭게 나누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Q가 P의 극선에 놓여 있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Q가 A, B를 조화롭게 나눈다는 것은, 자, 이 상태에서 Q는 여기서 외분점이죠. 만약에 이게 M 대 N 외분점이면 조화롭게 나누기 위해서 Q는 뭐냐면 M 대 N 내분점이 돼야 되죠. 여기서 M 대 N 내분점이니까 바로 이 Q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이제 PQ는 A, B를 조화롭게 나누는 거죠.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만족을 하면 Q가 이제 2차 곡선에 대한 P의 극선에 놓여 있다. 극선이 어딘가에 있는데, 이 극선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선이 이렇게, 이게 이제 주어진 2차 곡선에는 P의 극선에 Q가 놓여 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 증명은 우리가 원에서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이 조건에서 2차 곡선이 주어져 있고 점 P가 중심이 아닌 점 P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조건을 뭘 만족하면 P가
유형직선이 존재하는데 그 유형직선이 2차 곡선과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 유형직선 이제 PK 이것의 방향 코사인을 람다 뮤로 놓으면 방향 코사인은 크기가 1인 벡터죠. PK가 이 방향이 있는데 이것의 크기가 1인 벡터, 이게 람다 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형직선은 P점을 지나고 방향이 람다 뮤가 되니까 이것의 이제 매기변수 방정식으로 x, y점은 x0, y0을 지나고 방향이 람다 뮤니까 t 람다 더하기 t 뮤, 이것이 유형직선 PK 이것의 t에 대한 매기변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P점이 여기에 있고 유형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제 P점은 T가 0일 때죠.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길이가 1인 거, 이게 T가 1일 때죠. 이쪽 방향으로 길이가 2인 거, T가 2.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가 이쪽 방향으로 1이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T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T라는 것은 이 유형직선에서 이제 어떤 점, 이 X가 있으면 이제 PX의 유형 길이, 이 PX의 유형 길이가 바로 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수 T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스타인데, 자, 이 스타를 2차 곡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자, x와 y 대신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a1 x 대신에 x0 더하기 람다 t 이것의 제곱이고 a2 y0 더하기 뮤 t 이 제곱 더하기 2b x y니까 x0 람다 t y는 y0 뮤 t 더하기 2c1 x x0 람다 t 더하기 2c2 y죠. y는 y0 뮤 t 더하기 t는 0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잘 풀면, 즉 뭐냐면 t에 대해서 t의 제곱의 개수는 a1 람다의 제곱 더하기 a2 뮤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2b 람다 뮤, 이게 t의 제곱이 개수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개수는 이제 이거 다 묶어 놓고 보면 2가 다 공동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a1 x0 더하기 b y0 더하기 c1 람다 더하기 b x0 더하기 a y0 더하기 c2 뮤, 그래서 이게 개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을 다 적어보면 더하기 a1 x0의 제곱 더하기 a2 y0의 제곱 더하기 2b x0 y0 더하기 2c1 x0 더하기 2c2 y0 더하기 d는 이제 0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형직선에서 이제 t가 저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A, B점이
그 A, B점이 이 유형직선과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만나는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PA, 그 유형직선에서의 PA, 여기서 유형 길이입니다. 이거와 PB가 위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두 근이므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 이게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게 0이 A x의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x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 x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자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두 근을 더한 거 이거는 위의 방정식에서 이제 마이너스 A로 T의 제곱의 개수로 나누고 A1 람다의 제곱 더하기 2B 람다 뮤 더하기 A2 뮤의 제곱 분의 그 다음에 2 A1 X0 더하기 B Y0 더하기 C1 람다 더하기 B X0 더하기 A2 Y0 더하기 C2 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PA 곱하기 PB 이거는 A1 람다의 제곱 더하기 2B 람다 뮤 더하기 A2 뮤의 제곱 분의 상수항 A1 X0의 제곱 더하기 A2 Y0의 제곱 더하기 2B X0 Y0 더하기 2C1 X0 더하기 2C2 Y0 더하기 D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이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PQ 유형 길이분의 2 이게 이제 PA 길이분의 1 더하기 PB 이 길이분의 1 이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쓰면은 PQ 길이분의 2 이거는 통분하면 PA 길이 곱하기 PB 길이 분의 이제 PA 길이 더하기 PB의 길이가 되죠. 자, 이거이므로 이것을 갖다가는 이제 집어 넣으면은 우리가 Q에서의 그 거리를 T라고 놓으면 자 이게 T Q에 해당되는 그 매개 변수가 T로 놓으면 T분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이 두 근의 곱분의 합인데 그 두 개가 보면은 분모가 같습니다. 그럼 분모는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이제 빼기 분자부터 쓰면 2 곱하기 가로 열고 A1 X0 더하기 B Y0 더하기 C1 가로 닫고 람다 더하기 B X0 더하기 C2 Y0 더하기 아니 A2죠. A2 C2 뮤 가로 닫고 이거 나누기 A1 X0의 제곱 더하기 2B X0 Y0 더하기 A2 Y0의 제곱 더하기 EC2 X0 더하기 EC2 Y0 더하기 D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는 다시 잘 전개하면
자, 상수 2는 뭐 양쪽에 다 똑같고 이제 t 옮기고 그 다음에 옮기면 이것을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A1 X0 더하기 BY0 더하기 C1 람다 T 더하기 BX0 더하기 A2 Y0 더하기 C2 뮤 T 더하기 A1 X0의 제곱 더하기 뭐 A2 Y0의 제곱 더하기 2B X0 Y0 더하기 EC2 X0 더하기 C2가 아니라 C1이죠. 여기가 C1 X0 C2 Y0 더하기 D는 0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람다 t는 뭐였냐면 람다 t는 x 빼기 x0 뮤 t는 y 빼기 y0이었습니다. 앞에 매개 변수 방정식에서 이렇게 됐죠. 자, 이거이므로 이걸 집어넣어 보면 위식은 A1 X0 더하기 BY0 더하기 C1 람다 t가 X 빼기 X0 더하기 BX0 더하기 A2Y 더하기 C 이게 Y 빼기 Y0 더하기 A1 X0의 제곱 더하기 A2 Y0의 제곱 더하기 2B X0 Y0 더하기 EC1 X0 더하기 EC2 Y0 더하기 D는 0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쓰면 즉 A1 X0 X 더하기 A2 Y0 Y 더하기 B X0 Y 더하기 X Y0 더하기 C1 X 더하기 X0 더하기 C2 Y 더하기 Y0 더하기 D는 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증명이 되죠. 그래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게 이 조화점열 A, B를 PQ가 조화롭게 나눈 것과 이게 같은 식이죠. 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우에 만약에 P를 지나는 2차 곡선에 접선이 두 개 존재하면 그때 이 접점 A, B를 연결하는 직선이 우리가 이 주어진 2차 곡선에 대한 P의 극선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차 곡선 이렇게 주어져 있고 P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P에서의 2차 곡선까지 그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 생기죠. 이 접점을 연결하는 게 이 2차 곡선에 대한 P의 극선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P를 지나면서 이 2차 곡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A, B 위에도 A, B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겹치지 않게 해서 CD라고 합시다.
CD. 자, P점을 지나면서 2차 곡선과 두 점에서 직선이 만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Q점이 이제 P의 극선, 이 파란색 극선에 놓여 있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만족이 됐냐면, 이 경우에 P점이 A, B에 대해서 이 M 대 N 외분점이죠. 그럼 Q는 어떻게 되냐면 M 대 N 내분점이 돼야 되죠. 그게 바로 Q가 된다. 그래서 이걸 찾을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이 접점에 점점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가게 되면, 직선 점점 가깝게 가게 되면은, 이때 이 상태도 여기 A, B점이 있는데, 이제 P점이 이 A, B에 대해서 M 대 N 외분점이니까 이제 M 대 N 내분점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이 가깝게 되면 이 점이 점점점 A, B점이 점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그 내분점도 점점점 좁아져지고 이 C점에 점점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점이 이제 극선에 있으니까 점점점 이게 극한 개념으로 해서 이 접선도 이제 이 극선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 점을 점점점 접선을 접근시키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접점도 극선에 놓여 있으니까, 이 접선이 두 개가 놓여 있으면 이 두 점도 극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접점을 연결한 선이 이 P의 극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에 의해서 이제 앞에 이 직선을 점점점 다가시켜서 접선을 만나게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접선이죠. 근데 이 접선은 이 극선을 점점점 이 접선에 다가서게 하니까 우리가 이 극선의 이론에 의해서 다음을 알 수가 있죠. 자, 2차 곡선이 주어져 있고, 2차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A1 x의 제곱 A2 y의 제곱 더하기 2b xy 더하기 2c1 x 더하기 2c2 y 더하기 d는 0.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주기 위해서 이제 P는 x1 y1 좌표가 이건데, 이제 2차 곡선에 놓여 있는 점, 주어진 2차 곡선에 놓여 있는 점, 이 경우에 이제 P를 지나는 2차 곡선의 접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극선의 방정식과 같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극선의 방정식이다. 극선의 방정식 A1 x1 x 더하기 A2 y1 y 더하기 B x y1 더하기 x 1 y 더하기 C1 x 더하기 x1 더하기 C2 y 더하기 y1 더하기 d는 0, 이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